허준의 건망증 치유법 60대를 위한 완전한 안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 선조 임금 때 내의원에서 백성들의 병을 돌보았던 허준이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걱정하시는 건망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평생을 의술에 바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뵙는 동안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던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 건망증이었습니다. 허어이, 요즘 들어 방금 한 일도 잊어버리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불 켜놓고 나간 것도 몰라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혹시 제가 큰 병이라도 걸린 것은 아닐는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드신 분들께서는 이런 증상을 경험하시면서 마음이 불안해지시고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평생 연구하고 정리한 동의보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제가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조선의 의학과 중국의 의학서들, 그리고 제가 직접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경험들을 모두 모아서 만든 책이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망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일상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 일부 건망증이란 무엇인가? 먼저 건망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망증은 잘 잊어버리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동의보감을 집필할 때 참고했던 여러 의학서들을 보면 건망증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심장, 즉 마음에 깃들어 있는 신기가 관장하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신기가 약해지고 또한 비장의 기운이 허약해지면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게 되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기운을 한의학에서는 기혈이라고 부르지요. 기는 에너지이고 혈은 피를 말합니다. 이 기혈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혈의 흐름이 약해지고 느려집니다. 마치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점점 물줄기가 약해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뇌, 머리 부분으로 올라가는 기혈이 부족해지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주열, 비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장은 피를 주관하고 비장은 생각을 주관한다는 뜻이지요. 심장이 제대로 피를 순환시키지 못하고 비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양반께서 찾아오셨는데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방금 들은 이야기도 잊어버리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맥을 짚어보니 맥이 매우 약하고 가늘었습니다. 특히 신맥과 비맥이 허약했지요. 얼굴색도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기혈허약으로 인한 건망증이었습니다. 기혈이 부족하니 뇌로 올라가는 영양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기억하는 기능이 약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망증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이라기보다는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기억력이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심하게 건망증을 겪으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평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론, 이부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증상이 단순한 건망증인가? 아니면 치매인가?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망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망증은 일시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경을 어디에 두었더라? 하고 한참을 찾다가 나중에 아, 여기 있었네 하고 찾게 되는 경우입니다. 건망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힌트를 주면 기억해냅니다. 오늘 아침에 누구 만났지? 하고 물으면 기억이 안 나다가 교회에서 만난 사람 있잖아 하고
힌트를 주면 아, 권 집사님 하고 기억해내지요. 둘째,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기억이 납니다. 아까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던 것이 자다 일어나니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화장실을 가고 집 밖을 나가 길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넷째, 본인이 자신의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가 자꾸 깜빡깜빡하네 하고 걱정을 하시지요. 그런데 치매는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치매는 한의학에서 치매라고 불렀던 증상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병을 말합니다. 치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억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건망증은 기억이 어딘가에 있는데 꺼내오지 못하는 것이라면 치매는 기억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망증은 점심에 뭐 먹었지? 라고 물으면 글쎄 생각이 안 나네라고 하다가 된장찌개 먹었잖아 라고 하면 아, 맞다 그랬지 하고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치매는 점심 먹었어요? 라고 물으면 나 점심 안 먹었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방금 점심을 먹었는데도 먹은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둘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밥을 먹는 방법을 잊어버리거나 옷을 입는 순서를 몰라서 속옷을 겉옷 위에 입거나 화장실 가는 길을 잊어버리거나 집에서 나갔다가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셋째, 본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 기억력은 멀쩡한데 왜 자꾸 병원에 가자고 하느냐며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넷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 건망증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관리를 잘하면 나아지기도 하지만 치매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다섯째, 성격이나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 온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의심이 많아지고 화를 잘 내시거나 깔끔하시던 분이 위생관념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섯째, 언어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간단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저기 그거 있잖아 하면서 말을 못하시거나 대화의 맥락을 잃어버려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여기가 어디인지를 혼동하십니다. 여덟째, 판단력과 실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단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시고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일을 순서대로 하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치매와 건망증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위에서 말씀드린 치매의 증상을 보이신다면 반드시 의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깜빡깜빡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 3부 건망증이 생기는 한의학적 원리. 이제 건망증이 왜 생기는지 한의학적 관점에서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을 하나의 우주로 봅니다. 건망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심장, 비장, 신장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심장입니다. 한의학에서 심장은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심장은 신명을 간직한 곳입니다. 신명이란 정신, 의식, 기억, 감정을 관장하는 신령한 기운을 말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은 군주의 관직이니 신명이 나오는 곳이다 하였습니다. 즉 심장은 우리 몸의 임금과 같아서 모든 정신활동을 총괄한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 지나친 걱정과 근심도 심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비장입니다. 비장은 소화와 영양 흡수를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 기혈로 만드는 것이 비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비장은 또한 생각하는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비는 생각을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비장이 건강해야 생각하는 힘이 있고 기억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비장이 약해지는 이유는 주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거나 차갑고 날 것을 많이 먹거나 불규칙하게 먹거나 과식하거나 급하게 먹는 습관이 비장을 상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장기는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생명력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정기라고 부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신은 정을 간직하는 곳이며 골수를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골수는 뼈 속의 정수를 말하는데 한의학에서는 뇌도 골수의 일종으로 봅니다. 즉 신장의 정기가 충만해야 뇌수가 충만하고 뇌수가 충만해야 기억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세 장기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불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 있지요. 신장은 물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비장은 그 가운데서 음식을 소화하여 기혈을 만들어 심장과 신장에 공급합니다. 비장이 약하면 심장과 신장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둘 다 약해집니다. 또한 기혈의 순환도 중요합니다. 기혈이 온몸을 원활하게 순환해야 각 장기가 제 기능을 합니다. 특히 머리로 올라가는 기혈이 충분해야 뇌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건망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려면 이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심장을 안정시키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신장의 정기를 보충하며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본론 사부 생활 속 건망증 예방과 관리. 이제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건망증 예방과 관리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며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시면 좋습니다. 발에는 여러 경락이 지나가는데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면 기혈순환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잘 옵니다. 둘째, 식사 관리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약보 불려식보라 하여 약으로 보하는 것이 음식으로 보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과식하지 마시고 8분만 드십시오. 아침은 든든하게 드시고 점심은 충분히 드시며 저녁은 가볍게 드십시오. 특히 건망증에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신장을 보하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검은 콩으로 만든 두유를 매일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는 뇌를 보하는 음식입니다. 하루에 3-4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잣도 좋습니다. 잣은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대추는 비장을 보하고 심장을 안정시킵니다. 산약, 즉 많은 비장과 신장을 모두 보하는 귀한 음식입니다. 검은 깨도 간과 신장을 보하고 머리카락을 검게 하며 기억력을 높입니다. 생선 중에서는 등 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뇌에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는 다양하게 드시되 특히 시금치, 미나리, 당근, 브로콜리가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 튀긴 음식은 피하십시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술은 가능한 한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셋째, 적당한 운동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걷는 것이 좋습니다. 태극권이나 기공 같은 부드러운 운동도 좋습니다. 요가나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넷째, 머리를 쓰는 활동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바둑, 장기, 화투 같은 두뇌 게임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다섯째, 사회활동과 대인관계입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경로당이나 노인정, 복지관 같은 곳에 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멀리 하십시오. 화를 내지 마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명상이나 참선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론 오부 한방치료의 원리와 방법. 이제 한방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관리를 하시면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한방치료를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먼저 침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은 우리 몸의 경혈에 자극을 주어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는 치료법입니다. 건망증에 효과적인 혈자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회열은 머리 꼭대기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모든 양의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여기에 침을 놓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사신총은 백회열 주위의 4개의 혈자리입니다. 뇌를 총명하게 한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당혈은 양 눈썹 사이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신문혈은 손목 안쪽에 있는 혈자리로 심장을 안정시킵니다. 삼음교혈은 발목 안쪽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비장, 간장, 신장의 세 음경이 만나는 곳입니다. 태계혈은 발목 안쪽 복숭아뼈 아래에 있는 혈자리로 신장을 보합니다. 침 치료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받으시는 것이 좋고 한 달 이상 꾸준히 받으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뜸 치료입니다. 뜸은 쑥을 태워서 경혈에 온열 자극을 주는 치료법입니다. 뜸은 따뜻한 기운으로 몸을 덮여주어 양기를 보충하고 한기를 몰아냅니다. 뜸은 집에서도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간접뜸을 사서 혈자리에 붙이시면 됩니다. 매일 1~2번씩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한약 치료입니다. 건망증에 쓰는 대표적인 처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비탕은 심장과 비장을 보하는 처방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여 신비가 상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천황보심단은 심장의 음혈을 보충하는 처방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며 잠을 못 자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육미지황화는 신장의 음을 보충하는 처방입니다. 팔미지황화는 육미지황환에 부자와 계피를 더한 것으로 신장의 양기까지 보충합니다. 공진단은 최고의 보약으로 알려진 처방입니다. 한약은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을 받고 자신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것을 처방받아 드셔야 합니다. 이런 한방 치료들은 현대의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현대의학의 검사와 치료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망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건망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걱정되시면 검사를 받아보시되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건망증은 심장, 비장, 신장의 기능 저하와 기혈순환 장애로 생깁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머리 쓰는 활동, 사회활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이 기본입니다. 넷째,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침, 뜸, 한약 같은 한방 치료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한방 치료와 현대의학 치료는 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몸은 조금씩 쇠약해질지 몰라도 마음은 더욱 깊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돌보실 때입니다. 건강을 챙기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께서 오늘 제 말씀을 실천하신다면 분명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매일 조금씩 걸으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멀리 하십시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황금빛으로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